외도가 관계라든가 가정을 깨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바람을 폈어요. 정말 뭐 나쁜 놈이죠. 바람을 폈는데 딱 여러 여자를 만나봐도 아내보다 만날 때 행복감이 떨어져. 그러면 그 남자는 외도함으로써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람 펴봐도 별거 없더라, 내 마누라 최고다.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외도 갖고 가정이 깨지는 일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얘기예요. 예. 네, 선생님, 내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이제 남겨진 여자는 많이 힘들잖아요. 이때 좀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죠. 그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여자들 많이 힘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제가 좀 살펴보면 생물학적 이유가 있고 또 사회심리학적 이유가 있고 또 개인의 어떤 특징 자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진화심리학적인 그 외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인간과 유인원은 좀 달라요. 예, 인간의 육아하고 유인원의 육아는 다릅니다. 오랑우탕의 경우에도요, 아이를 낳으면은 6개월 정도는 자기 아이에게 절대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아이를 낳으면 즉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특징을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그래요.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대가족이 형성이 되고 옆에 친정엄마라든가 또는 시부모님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형제자매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육아를.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대행어미라고 하거든요. 대행어미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타가소수 시설들, 보육시설들, 그런 거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사회적으로. 이게 왜냐면은 일반 동물들과 다르기 때문에 말도 소도 새끼 나면은 즉시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엄마가 키워요. 엄마가 전매이기고. 예, 따로 뭐 특별하게 뭐 아빠가 노력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엄마 혼자 절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주거나 육아를 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옆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남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원숭이도 그렇고 개나 고양이도 그렇고 소나 돼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수컷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없어요. 오랑우탄 경우에도 그냥 짝짓기 하고 나면 딱 헤어져요. 그리고 엄마 혼자 애기 낳아서 엄마 혼자 키워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아이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최소 3년 정도는 엄마 옆에서 딱 붙어서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기간 중에 먹인 누가 갖다 줘야 돼요? 남편이 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엄마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누가 해줘야 돼요? 남편이 해줘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빠라는 존재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자, 근데 그 아빠가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한테 가네? 그럼 여자는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워?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화적으로 인간의 유전자에는 외도를 좀 두려워하는 게 설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생물학적으로 유전자가 내려올 때 남편의 외도를 두려워하게끔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거죠. 유전적으로. 그래서 애착이론의 창시자 존 볼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과정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기간에 남편이 바람이 나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여성의 유전자에는 외도를 두려워하게끔 기록이 돼 있다라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회심리학적인 좀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심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그러니까 너와 내가 사회를 어떻게 형성을 하고 너와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작용과 반작용을 하느냐, 어떤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느냐, 이걸 연구하는 게 사회심리학적인 학문인데, 사회심리학적인 그 개념의 전제는 그렇죠. 인간은 집단을 이룬다. 그래서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사회가 유지가 되거든요. 집단을 이루고 싶어 하는 욕구.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침피처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예, 마이크 타이슨하고 캥거루하고 권투해도 캥거루가 이길걸? 예, 못 이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집단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미처럼. 근데 그 집단에서 따돌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따돌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인간은. 예, 밀림 속에 혼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호랑이 사자의 먹이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어떤 그 심리가 유전자에 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왕따 되는 걸 많이 두려워하죠. 예, 따돌림 당하는 거.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인간은 소외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집단에서 배신당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생존과 그래서 집단 내 따돌림이라든가 집단 내 배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사회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이 외도가 어떻게 보면 배신, 소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두려운 걸 수도 있어요. 예. 특히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땐 그렇죠. 자기의 안전 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외도가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안전 욕구가 높다? 그러면 집단을 형성하기를 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또 집단 내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또 집단 내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이 더 두렵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경우 이제 외도가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독립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용기 있고 강하고 또 집단 내에서 리더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외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사회에서 지도층을 형성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들은 외도 자체를 별로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뭘 두려워하시는 거죠? 가정을 올바르고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거지 외도가 무서워서 오시는 건 아니에요. 예. 그들의 목적 자체는 달라요. 그 불균형한 가정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한테 오시는 거지 외도 자체가 두려워서 오시진 않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개인적인 그 성향에 때문에 외도가 두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외도. 당연히 힘들어야 될 일일까요? 아니 뭐 굳이 꼭 힘들어야 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많은 여성들이요, 사회적으로 학습되기를 어떻게 학습이 됐냐면, 외도는 당연히 나쁜 일이다, 당연히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렇죠. 기분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나쁜 일이고 당연히 고통스러워야 된다. 그럼 그 일을 겪으면 난 당연히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여성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특히 결혼을 안 하신 미혼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남자친구가 바람 폈어? 남편이 바람 폈어? 그럼 헤어져야지 왜 살아? 그런데 당해보면 또 달라요. 아이 문제도 있고, 아까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아이를 육아하기를 위해서 꼭 옆에 누군가가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근데 무작정 헤어진다? 이것도 힘든 일이라고. 그래서 외도를 하면 당연히 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내가 헤어질 수가 없어.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질 수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런 분들이 이제 쇼윈도우 부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쇼윈도 부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중구속돼서 힘들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다? 그럼 헤어져야 되는데 나는 헤어지지 못하네? 그럼 이게 계속 힘든 거죠. 예. 또 외도가 관계라든가 가정을 깨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바람을 폈어요. 정말 뭐 나쁜 놈이죠. 바람을 폈는데 딱 여러 여자를 만나봐도 아내보다 만날 때 행복감이 떨어져. 그러면 그 남자는 외도를 함으로써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런 남자들이 있거든요. 실제 있어요. 바람 펴봐도 별거 없더라, 내 마누라 최고다. 이런 남자들 실제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바람을 펴봤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가 충성도가 더 높아진다고.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외도 갖고 가정이 깨지는 일인가? 꼭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실제 바람을 피고 와서 부인한테 싹싹 빌고, 뭐, 여보 잘못해서 내가 나가서 바람을 쐬보니 당신밖에 없더라. 이런 남자들 꽤 많거든요. 왜 그 부인과 왜 결혼을 했겠습니까? 자기한테 최고 여성이니까 결혼해본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호기심에 외도를 했지만 알고 보니 내 부인이 최고야. 그러면 즉각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싹싹 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꼬투리 하나 잡았잖아.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잘해서 평생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럼 외도가 과연 관계가 깨지거나 가정이 깨지는 일인가? 꼭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외도를 하면 가정이 깨진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안 깨진 가정인데도 나는 깨졌어. 나는 깨졌어. 나는 깨졌어. 스스로 부정적 자기암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외도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당연히 나쁜 일도 아니고 당연히 힘든 일도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회심리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외도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힘든 일은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외도는 어떤 일이냐? 외도는 힘들 수는 있다. 하지만 당연히 헤어져야 될 일도 아니고 가정이 깨지는 일도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힘들면 내가 해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결을 하면 된다. 네. 그러면 이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큰 전제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운전을 할 때 교통사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통사고를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걸 더 좋아하면 교통사고의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이제 내 몸이 자동차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내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여행을 갑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풍파를 겪어요.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이런저런 풍파를 겪습니다. 친구들한테 모함도 받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라고. 하지만 운전하는 게 재밌다면 그럼 교통사고의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 인생 전체를 결혼 생활을 줄여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또는 남녀관계, 연애라고 하는 그 인생을 내가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헤어질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외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교통사고랑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운전을 하는 즐거움, 내가 결혼 생활에 대한 즐거움, 연애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게 훨씬 크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두려움은 낮아진다. 그리고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고의 확률도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힘든 거는 맞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더 기르고 네,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는 쪽으로 움직이면 네, 더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은 내가 여행길을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럼 사고 나는 거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사고는 싫지만 두려움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네. 남녀 관계라고 하는 부부 관계라고 하는 여행을 즐겁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사고가 안 나는데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사고의 위험에서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